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스윗하지만 느끼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면 더욱 생각나는 가정경제 해결사. 비가 오면 생각나는 양희승입니다. 요즘 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여행을 함께 가는 가족 혹은 지인분들과 운전을 함께 하기도 하는데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한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 보험 특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은 7, 8월 여름철 자동차 사고 건수가 해마다 월 평균 33만 2천 건으로 평상시보다 한 6%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름 휴가철에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나 사망자 수도 평소보다 많고요. 특히 여름철 렌터카 사고의 경우에 월 평균 6,876건으로 평소보다 7.4%가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금감원이 안내한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 보험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네, 우선은 휴가 때 장거리 운전이 예정되어 있다면 대부분은 뭐 타이어 점검, 오일 점검 이런 그 차량에 대한 대비는 기본적으로 하실 텐데 네네. 현재 가입 중이신 보험도 여행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또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첫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가입 중이신 자동차 보험에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을 해서요. 예를 들어서 뭐 3일 여행이면 3일, 뭐 일주일 이렇게 이제 기간을 정할 수가 있고 다른 분이 내 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내 자동차 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장을 받도록 준비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본인이 뭐 다른 차를 또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멀리 휴가를 떠날 때 나 혼자만 운전할 거야라고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번갈아 가면서 운전 편하게 하시면서 네. 그때를 대비해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진짜 얼마 안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특약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이제 자동차 보험 내에 긴급 출동 서비스도 잘 활용하시면 이제 좋겠죠. 예, 뭐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긴급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제 배터리 방전이 될 수도 있고, 뭐 타이어 펑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잠금 장치 이제 문을 잠그고 뭐 나오는 경우 이제 문을 이제 그래서 이럴 때 해제를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밖에도 뭐 비상군안, 비상급유 뭐 이런 서비스 이렇게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긴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럴 때 이제 기왕이면은 이제 긴급 견인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수가 보통 10km 정도로 짧기 때문에 애초에 자동차 보험 갱신을 하실 때 거리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뭐 20km, 50km 이렇게 확대를 하셔서 이제 가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10km만 가입을 해놓고 이 긴급 견인을 20km, 30km를 이동하잖아요. 마치 야간에 택시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그 말이 뛰면서 금액 오르는 그걸 보는 느낌 있죠. 네, 그 그렇죠. 느낌입니다. 엄청나게 금액이 네. 나오죠. 그러니까 네. 기본 키로수를 초과하게 되면 이제 본인 부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물론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뭐 신차를 구입하신 경우에 이제 차량마다 1년이나 2년 정도까지는 한 50km까지 그 차량 자체에서 그 차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예, 적용하시면 뜨그닥 한 좋겠죠. 번에 막 1,000원씩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조심하셔서 이런 것들은 잘 가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관광지에서 렌터카 빌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렌터카를 이용할 때 대비해서 뭐 얼마 전에 저희도 또 따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네. 준비해야 될 보험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 보험 특약 마지막에 바로 이제 렌터카와 관련된 특약인데요. 관광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렌터카 손해 특약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이 특약은 모든 보험회사가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특약을 가입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특약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뭐 자차와 휴차료 이런 이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운전자 본인이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내가 있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관광지에서 활용한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렌터카 보험에 렌터카를 빌리면서
보험도 같이 가입을 하는데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 자차 사고가 났을 때 렌터카 차가 이제 피해를 입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뭐 자부담금도 좀 이제 큰 경우도 많고 맞아요. 또 이제 비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렌터카 손해특약을 가입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내가 자동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활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 특약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일 단위로 가입을 하시는 자동차 보험이고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특약들이 있네요. 그러니까는 사실 내가 하루 이렇게 차를 빌리는데 오히려 차를 빌리는 금액보다요. 보험 가입 비용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갔다. 그러면 차 사고가 날까봐 정말 얼마나 조바심을 내면서 운전하는지. 진짜 네. 이 차를 빌리는 돈은요, 막 70%에서 80%까지 할인이 돼서 네. 차 빌리는 데는 얼마 안 들어요. 근데 그렇죠. 차가 워낙 비싼 차다 보니까 보험이 맞아요. 그래서 보험료로 다 빼놨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싼데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자, 지금 양희승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요. 휴가 떠나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생겼어요. 네. 사고라는 게 사실 나만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상대방이 운전이 미숙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과실로도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럼 자동차 보험 외에 어떤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뭐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거나 또는 차를 수리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추가로 이제 뭔가 더 보장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면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자동차 보험과 별도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약이요? 네, 우선은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 치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또는 이제 운전자 보험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에도 이 특약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그 같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지만 지금 판매가 중단이 됐어요, 물론. 근데 이제 과거에 가입하신 그 분들 중에서 가족 동승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에 가입 중이신 분이라면 이 특약 하나로 차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한번 병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뭐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입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번 갔다 오게 되면은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조건으로 가족들까지도 내 보험에서 이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승했던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 같은 조건으로 그렇죠.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네. 구체적으로 예를 조금 들어봐 주실까요? 요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 등급.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심각한 이제 위중한 1급부터 가장 경미한 14급까지로 등급이 이제 매겨지고요. 보통 이제 경미한 그런 접촉사고, 염좌 이런 것들은 이제 14급 정도, 뇌진탕을 입었을 때 한 12급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 최하 등급인 14등급이 나온 경우에 내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에 가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작게는 뭐 2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내가 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그런데 내 운전자 보험에 가족 동승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나뿐만 아니라 내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우리 가족까지도 추가로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네. 일단 뭐 이걸로 돈을 벌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뭔가 검사를 해봐야 되고 뭐 이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자부담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자부상 치료비라고 보통 부르죠. 자동차 부상 치료비 특약. 이게 유용하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만 가족 동승 자부상 치료비 라는 특약도 있다는 거. 지금은 물론 판매가 중단이 됐지만 혹시라도 이 특약에 가입 중이신 분들 한번 증권 찾아보시고요. 이거 나도 있었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혹시라도 경미한 사고라도 당했을 때는 꼭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
있으시네요. 요거 써보시죠. 왜 이렇게 안 해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십시오. 다른 좋은 특약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숨겨놓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응. 돈키호테 하면 바로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겠습니까? 돈키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내가 용종을 뭐 제거했는데 또는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뭐 골절을 당했었는데 이게 보상이 됐었나요?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보험료를 10년 동안 내셨는데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다.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자동차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내 보험,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특약의 리스트를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네. 우선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상해 재활치료비. 잠깐. 자 여러분, 잠깐. 혹시라도 내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뭐 당하든 아니면 내가 뭐 가해자였든 어쨌든 자동차 사고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병원에 간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억을 한번 꺼내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네. 자, 큐. 물리치료를 받으신 경우에 상해 재활치료비, 그리고 입원을 하신 경우에는 교통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을 동시에 청구하실 수가 있고, 골절까지 당했다 그러면 골절 진단비, 골절을 당했는데 뭐 핀을 삽입했다거나 수술을 했다 그러면 상해 수술비와 상해 종수술비까지 모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만 해도 벌써 한 6-7가지 정도의 특약에서 보장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족 동승 자동차 보상 치료비와 같이 지금 판매가 중단됐지만 예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이와 비슷한 이제 개념인데, 보험증권의 자동차 보험 할증 지원비 특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나도 다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데 내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 다른 사람을 치료해 주는 거, 대물, 다른 사람의 차량을 고친 거, 또는 내가 다치는 거, 자손, 이런 처리를 했을 때 나의 자동차 보험에 영향이 있겠죠. 내 그렇죠. 자동차 보험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보통 사고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사고 이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 특약이 출시가 됐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 특약이 있으신 분들은 내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서 대인 대물 자손 처리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특약을 통해서 최소 적게는 뭐 30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셔가지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그리고 내 자동차 보험 요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처리를 받고 요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해 재활 치료비, 교통상해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이렇게 내 건강보험에서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처럼 고민 있으신 분이 양희승 전문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고민이셨는지를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현재 물류회사에 다니고 있고 평소 창고 관리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발목을 다쳐서 한 달 정도 깁스를 하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근무 중에 다친 사고라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받았고요. 사고가 난 후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을 살펴봤습니다. 2017년에 아버지 소개로 보험에 가입을 하고 현재 보험료는 14만 9천 원을 내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산재 처리를 해서 제 돈이 들어갈 건 없었지만 7년 동안 납입한 보험에서 보장도 하나도 못 받고, 게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흔하다는 암 진단비 보장은 2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재 실손 보험료는 3만 5천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 보험료는 납입하겠지 하고 살았는데요. 제 보험이 보장 내용에 비해 너무 비싸고 보장도 부족한 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들이 저에게 맞는 보험인지 전문가님의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럴 때 진짜 속상해요. 평소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 뭔가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의 보험이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그리고 뭔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정말 드릴 수 있는 보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꼭 이렇게 일이 터져서 도움 요청했는데 도움 못 받았어요.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까 제가 진짜 속상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일단은 이렇게 사연을 주셨고 도움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양희승 전문가님이 어떻게 도움을 드렸는지 저희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앞서 3부에서는요. 곧 다가올 휴가철 보험을 통해 예기치 못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혹시나 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은 물론 내가 가입 중인 건강보험이나 상해보험, 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동안에 잘 몰랐던 가족동승 자동차 부상치료비에서부터 할증 지원금 특약, 뭐 이런 꿀 특약들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양희승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의 사연도 들어봤죠. 최근에 회사에서 근무 중에 다치시면서 산재 처리를 받으셨고요. 이참에 자신의 보험까지도 살펴보게 됐다라는 3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예전에 부모님이 가입을 해주셨던 그 보험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예. 먼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보통 동키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들을 하세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보험에 관심들이 없으셨는데 시간이 흘러서 본인이 경제 활동을 막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보험을 물려받을 때가 되니까 그렇죠. 네, 관심들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어릴 때 가입을 한 보험이다 보니까 워낙에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은 그런 보험들이 많기도 하고, 반면에 옛날 상품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보장 범위가 좁거나 보장 금액이 적은 경우들이 또 많을 때도 있고. 네.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흔히들 뭐 옛날 보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옛날 보험이어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맞아요. 정답은 옛날 보험이나 요즘 보험이나 나에게 맞는 좋은 보험, 나에게 맞는 보험이 이제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걸 이제 판단할 때는 뭐 주관적으로 뭐 기분에 따라서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객관적인 그런 이제 보험을 평가하는 기준에 그렇죠. 따라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4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장의 범위가 넓은지 좁은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예전에는 없었던 특약, 근데 지금은 또 새로 생긴 특약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뇌나 심장 같은 그렇죠. 경우. 이제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보장의 기간이 긴지 짧은지. 보통은 이제 당연히 보장 기간이 뭐 100세 이렇게 또는 종신 이렇게 이제 보장받는 게 물론 좋겠지만, 뭐 예전 보험 같은 경우는 뭐 70세, 80세 끝나는 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보장 금액이 적정한지. 우리 집은 뭐 이렇게 암 가족력이 있어서 1억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신데, 이제 직업이라든지 뭐 소득 규모, 뭐 이제 그런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보장금을 적정하게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보험료는 적정한지, 과도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치.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내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정말 심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도 동키호테를 진행하기 전까지는 몰랐죠. 얼마를 내는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네. 30대 초반 사례자님이 기존에 가입 중이신 매월 14만 9천 원의 보험을 평가해 보니까요. 네. 보장 범위 면에서는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 뇌, 심장 3대 질환의 보장 범위가, 일단은 암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뭐 카티항암 치료비와 같은 이제 요즘에 많이 그 출시하고 또 각광받고 있는 표적항암 치료 또는 면역 치료에 대한 그런 이제 특약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뇌심장의 경우에는 뇌혈관, 심장혈관 및 수술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뭐 그냥 편하게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급성심근만 보장이 되다가 그 뒤에 협심증 사고가 실제로 많기 때문에 그걸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이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거기서 범위가 더 넓어져서 맞아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심장 쪽에 가장 발병이 많은 뭐 이제 부정맥, 뭐 빈맥이라든지 또는 뭐 심장 판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장이 최근엔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해서 보장의 범위를 좀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문가님들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우리 부모님의 심장 질환 보험 그리고 뇌와 관련한 보험들 한번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에는 뇌와 심장과 관련한 보험이 굉장히 범위가 좁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제일 넓은 거였습니다. 뇌출혈 그리고 심장도 급성심근경색 이게 제일 넓은 거였어요. 그 뒤로 이제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뇌혈관, 심장혈관 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예전엔 제일 넓은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가입하셨던 거 예전에 가입한 것들은 다 그렇게 좁은 범위의 것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기에 발견들을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장을 못 받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랜 기간 납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번쯤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부모님 것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보장 범위를 살펴봐 주셨습니다. 나머지 보장들은 어땠나요? 네. 일단은 이제 그 새로 보험에 가입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기존 보험을 평가할 때 이제 모두 중요한 부분이 바로 3대 질병 진단비와 더불어서 뭐 질병 상해, 특정 질병 수술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례자님 보험의 경우에는 일단 수술비에 있어서는 이제 21가지 질병 수술만 보장하는 21대 질병 수술비 특약이 300만 원 이제 가입 중이셨고요. 네. 특정 질병 수술비는 말 그대로 이제 질병으로 인한 수술 중에서도 그 상품이 정한 그 회사가 정한 21가지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요즘의 특정 질병 수술비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좁다. 요즘에는 뭐 100대, 112대, 123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수술비 보장을 준비할 때는 기본적으로 특정이라는 글자가 빠진 질병 수술비와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 또는 뭐 상해 수술비와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를 기본적으로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뒤에 암, 뇌, 심장질환 수술비를 설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추가 가입 여력이 되시는 경우에 방금과 같은 특정 질병 수술비를 추가하시는 게 수술비 보장에 있어서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야 되는 수술비를 처음에 들어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술비 특약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여서 가장 범위가 넓은 것부터 그리고 여력이 되면 그 다음 거 그리고 또 여력이 되면 그 다음 거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고요. 최대한 넓은 것부터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장 기간과 금액, 보험료 이것도 살펴봐야죠. 네, 보장 기간은 일단 100세 만기로 좋으셨고요. 이제 문제는 바로 보장 금액이었는데 네. 사연을 소개할 때 들으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이제 보장인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장 범위도 좁은데 보장 금액도 2천만 원으로 이제 보험료 대비 그리고 연령 평균 대비해서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그럼 네. 연령 평균 대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30대 초반 분들 들으시고 계시면 도움 될 수 있게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동기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암 진단비를 얼마를 준비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맞아요. 네,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쳐서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보통 5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5년. 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는 기간은 보통 이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암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간에 휴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을 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소득 상실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적정한 암 진단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암 가족력까지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인 진단비나 암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암 가족력은 다행히 없으셨는데 네. 아직 30대이신데다가 사실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30대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20-30년 뒤에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물가 어떤 가치 이런 것들도 현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가 지금 2천만 원이 아닌 최소 5천만 원으로 진단비를 늘리시기를 이제 권유드렸습니다. 자, 암 진단비 내가 얼마를 가입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때 그냥 난 1,000만 원, 뭐 나는 3,000만 원, 난 3이라는 숫자가 좋아. 뭐 이렇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 그리고 또 내 건강 상태, 가족력,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사연자분이 7년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가입하신 매월 14만 9천 원의 보험. 자, 이제 정리정돈을 좀 해보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보장을 신규로 제안을 드렸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 5천만 원, 뇌혈관 심장혈관 진단비 2천만 원과 뇌심장 수술비 1,000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각 50만 원 하고 1에서 5종 수술비 500만 원에 골절 진단비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까지 폭넓게 모두 보장받도록 설정을 했고요. 네. 20년나 90세 만기 월 보험료 10만 7천 원으로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싸네요. 네. 아울러 실손보험은 이제 기존에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서 매월 14,000원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보험료 14만 9천 원에서 12만 1천 원으로 보험료가 3만 원 정도가 이제 절감이 됐고요. 이렇게 보험료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은 기존 보장 대비 이제 들으신 대로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금액 면에서 크게 늘려드렸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조정이 됐을 때 기존에 돈 낸 거 아까운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얘기를 해 주십니까? 네. 물론 이제 그동안 납입했던 거가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보험의 어떤 그 기본적인 개념, 이론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동안 이제 사실은 보험 사고가 발생이 안 돼서 다행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보험회사는 그 7년이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보장을 해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품들의 특징은 지금 만약에 해지했을 때 물론 원금 손실은 당연히 있겠지만 요즘에 판매되는 무해지 상품에 대비해서 환급금이 꽤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뭐 절반 이상 이런 사회자 자본의 경우에도 납입 보험료 대비 한 70% 정도 환급금 발생이 됐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기회비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것 때문에 해지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거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해지를 안 했다가 정작 내가 보장이 필요한 50대 뭐 60대 때 내가 20년을 납부했는데 보험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이러면 정말 낭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존 보험을 무조건 정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또 추가하실 수도 있고 또 불필요하다 그러면 조정을 하시는 것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보험이라는 거는 소비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지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들 쭉 펼쳐놓으시고 이게 과연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조그만 걸 발견했을 때 내가 크게 아팠을 때 도움받는 거 말고요. 조금이라도 아팠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자, 지금 예전에 가입한 보험들이 정리가 됐을 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작은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것들로 폭넓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줄어들었죠. 네. 이런 것들이 전문가니까 가능한 겁니다. 오늘 경제사이다 시간 내 보험에 대해서 뭔가 속이 좀 답답했던 분들 또 뭔가 걱정되셨던 분들에게 속이 뚫리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휴가철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려면 자동차 점검만 하지 말고 자동차 보험의 긴급 출동 서비스는 물론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까지 꼼꼼하게 점검하자. 네. 두 번째. 부모님이 가입해준 옛날 보험. 옛날 보험이어서 좋은 보험, 나쁜 보험은 아니다. 좋은 보험은 보장 범위,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보험료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해보자. 네, 경제사이다 양희승 전문가님은 먼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